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중개에 관련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는 중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 5개가 다 실려있네요. 전부 다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자, 정답은 3번인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많이 들어본 건데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끊고 개업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중개사의 밑줄 쳐요. 주관적 의사로 결정한다. 주관적 의사의 결정이에요. 외형상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많이 봤을 거고요. 그 다음 2번 자격이 없는 자가 끊고. 자, 여러분들 이 자격이 없는 자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무자격자. 근데 무자격자가 주어로 나오면 끝까지 읽어봐야 돼. 일반인일 수도 있고 무등록업자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계약을 알선했다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죠. 일반인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 경우는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 돼? 받아도 돼? 받아도 되죠. 3번 유무형의 자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의 동그라미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은 수수하도록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는 문장이죠. 정답은 3번, 문제 4번입니다. 4번은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주목하세요. 이건 사례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번 한 번으로 끝낼 테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현재 중개업자예요. 그러면 중개업자로부터 등록증과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그러니까 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 사람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자격자고 현업에서 대여업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현재 정상적인 중개업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건물을 타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 오피스텔은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팔았다니까. 갑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팔았다니까? 그러면 이 건물은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근데 이 사무실에 A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A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오피스를 하나 새를 놓겠다 해서 임차 의뢰를 했죠. 그러자 이 사람이 이 건물이 자기 거다라고 속이고 나하고 계약을 하자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개 행위를 한 거냐 중개 행위를 하지 않은 거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을 중개업자가 지금 보증 설정을 했을 때 보증금이 피해자에게 지급이 되려면 그 사람의 손해가 중개로 인한 손해여야 돼. 그런데 지금은 중개 행위를 했어요? 직거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 행위로 보질 않아요. 따라서 중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사기로 인해서 손해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증금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중개사법 보증금은 중개 행위로 인한 손해여야지 폭행으로 인한 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사기로 인한 손해 이건 보증금이 안 나가거든요. 결국 이 거래가 중개 행위냐 아니냐를 묻는 판례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이 숨겨 있어요.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건 중개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 손해에 대하여 업무보증금이 나가 안 나가? 안 나간다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5번 이건 전에도 본 거죠.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당사자로부터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1, 4, 5가 중요 판례가 되었습니다. 1, 4, 5.
문제 2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순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마 소유권의 대상만 된다고 그랬어요. 니은번 가식의 순목이나 암석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하죠. 디귿번 무허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될 수 없다. X. 다 틀렸네요. 니을번 경매 등기가 된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니을번은 맞습니다. 경매는 중개대상이 아니지만 미음번 부동산 채권의 동그라미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없다. 판매권이라든가 임차권 이건 부동산 채권이지만 중개대상이 되죠? 따라서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미음번은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환매권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맞는 건 니을번 하나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요약집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약집의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 보면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고요. 정책심의위원회 나머지는 여러분이 많이 본 거니까 저 밑에 재척 깊이 해피가 있어요. 재척은 친한 사이예요? 왼수 집안이야? 친한 사이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재척되는데 기억번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끊고 예컨대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됐다든가 니은번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위원이 끊고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디귿번 위원이 끊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등을 했다거나 니을번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끊고 그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대리인인 경우 이런 경우는 재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왼수 집안 공정한 심의를 못 받겠다. 그 다음 3번 위원 본인이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그거는 누가 해촉해? 국토부 장관이 해촉을 하죠. 왜냐? 위원을 누가 임명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니까 해촉도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따라해요. 재기회, 재척기피, 회피. 자, 문제 3번을 보죠. 문제 3번에 옳지 않은 거 1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맞죠?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는 3번, 4번 할 수도 있어요. 맞는 문장 2번.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끊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재척된다. 맞죠? 친한 사이인 3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합니다. 다만 이 의결에 그 기피 대상 위원은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4번. 위원 본인이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그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됩니다. 2번과 4번을 연결하세요. 그러니까 2번에 해당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4번과 5번을 또 연결하세요. 자, 5번을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있죠. 위원장은 위원이 위 재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틀렸죠? 위원장이에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여기서 위원장은 누구예요? 제1차관이죠. 그러니까 차관이 아니라 장관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중개사법 문제는 주어, 주체를 누가 하는지를 그런 것도 신경을 써라 그랬습니다. 이따가 뒤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등록 신청자 중에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건 등록 요건과 관련이 있는 건데 자, 먼저 1번. 갑 법인은 목적 사업을 끊고 중개업의 동그라미. 목적에 중개업 들어가도 되죠? 컨설팅 들어가도 되죠? 따라서 1번이 아무 이상이 없고 2번. 을 법인은 가설건축물의 밑줄, 가설건축물의 사무소를 확보했다면 기준 미달이죠? 틀렸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등록이 불가하죠. 3번 병법인은 무한책임사원 중에
밑줄 쳐요. 3분의 1만 실무 교육을 수료했다. 사원은 교육받을 때 자격증 있는 사람마다 다 받아. 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돼. 그러나 교육은 다 받아야죠. 따라서 이 법인은 등록이 안 됩니다. 전원이 받았어야 돼요. 그 다음 4번에 정중개사는 기업중개사 A의 소공사이다. 밑줄 쳐요. 소공사. 자, 소공사는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중 소속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죠. 5번 무법인은 끊고 가로쳐요. 자신의 행위로 2년 전에 중개사법에 의해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은 자가 이사로 있는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사 중에 한 명이 현재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 1년 남았죠 지금. 현재 상태 결격자가 있다면 그 법인의 등록을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죠. 이 마지막 문장이 임원이나 사원 중에 한 명이 결격자가 있다면 그 법인도 결격이므로 그 법인의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문장입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장은 아니고요.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이 요건을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를 변형을 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등록 요건으로서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어요.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은 무등록 종교과 관련돼서 다 모아놓은 내용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중에 중요 판례는 1번, 2번, 3번, 4번이 다 중요 판례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부터 보죠.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끊고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가 뭐라고? 무자격자, 무등록업자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나오면 끝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했단 말이야. 영업의 밑줄, 끝에 중개의 밑줄. 그러면 뒤집으면 중개를 영업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무등록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죠. 무등록업자의 보수 약정은 무효. 맞는 문장입니다. 2번.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끊고 그 의뢰행위 자체도 금지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 틀렸죠? 밑줄 쳐요. 금지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보셔요.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무등록업자에게 팔아달라 했더니